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이럴 땐 이래야 한다. 저럴 땐 저래야 한다. 언제나 그저 잔소리로만 여겼던 부모님의 말씀들. 그런데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에 갈피를 잃을 때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은 바로 잔소리라 여겼던 그 말씀들이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늘 뒤늦게 깨닫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창욱 작가님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인데요. 외동딸을 둔 아빠인 한창욱 작가님이 행여 잔소리로 들릴까봐 그간 차마 말하지 못한 것들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대학생이 된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엮어낸 책입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삶이 서툰 딸에게,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딸에게, 눈부시게 예쁜 딸에게, 사랑을 해서 사랑스런 딸에게,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딸에게, 삶의 묘미를 알아가는 딸에게, 이렇게 6개의 챕터에 삶의 태도와 습관에 대한 조언,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 사랑과 결혼에 대한 조언 등 총 262편의 진심 어린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은 딸에게로 되어 있지만 입시와 취업, 그리고 남들 못지않은 사회적 성공을 이뤄내기 위해 매일 애쓰며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바치는 아버지 세대로서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말보다 삶이 정 힘들면 그냥 아빠 딸로 살아라 라는 이 한 줄이 평소 저희 아빠의 말씀과도 같아서 읽으며 가슴 뭉클했는데요. 부모님 세대시라면 자녀에게 어떤 조언을 건네고 싶으신지, 그리고 자녀 세대라면 부모님께 들었던 약이 되는 잔소리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계획마저도 없으면 인생은 제멋대로 흘러가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도 보여지듯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아서는 안 돼. 아예 손을 놓아버리면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흘러가거든.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단다. 목표는 네가 현재 서 있는 위치, 가야 할 방향,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늠하게 해주지. 물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럴 때는 즉시 계획을 수정해야 해. 딸아, 불황자와 여행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니? 불황자는 목적지가 없지만 여행자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야. 목적지가 있어야 수만 갈래로 얽혀있는 길 위에서도 별 하나 없는 깜깜한 밤중에도 길을 잃지 않거든. 좋은 친구를 발견했으면 먼저 다가가라. 관계의 시작은 관심이다. 좋은 친구를 발견했으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네가 관심을 표하면 상대방도 너에게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평생 살면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 친구들도 대개는 30살 이전에 사귀게 마련이지. 나이를 먹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절친한 사이로 발전하기 어렵다. 깊은 정을 주고받기에는 생각도 많은 데다 각자의 삶이 바쁘기 때문이지. 딸아, 좋은 친구는 오랫동안 부은 적금 같아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단다.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지 마라. 교묘한 말로써 타인의 감정을 제멋대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처지나 부모 형제를 내세우기도 하고 동료애나 우애 등을 앞세워서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든 뒤 난처한 부탁을 해오는 사람이 종종 있지. 돕고 사는 세상이라 해도 어느 쪽으로든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야 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상대방의 처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지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면 들어줘도 상관없어. 그러나 친한 사이도 아닌데다 들어주려니 인생을 쓸모없는 곳에 소모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단호히 거절해라. 따라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해. 스트레스를 유발할 게 빤한 부탁은 100번이라도 거절해라. 너만의 금전 철학을 가져라. 천냥을 쓰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고 한냥을 쓰고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벗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야. 그 벗이 너를 때론 울게 하고 때론 웃게 할 거야. 먼저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라. 서점에 가면 돈과 관련한 책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책을 읽으며 돈과 한평생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 보아라.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돈에 휘둘리게 돼. 돈에 쫓기며 살아도 불행하지만 돈만 쫓아다니며 살아도 불행한 삶이다. 따라 돈과 좋은 동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너만의 금전 철학을 가져라. 네가 돈을 존중해 줄 때 돈도 너를 존중해 준단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눈앞에 보이는 길로 가라. 살다 보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시기가 온다. 이상은 원대한데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어떤 일도 눈에 차지 않을 때가 있지. 좋은 일은 대개 감춰져 있게 마련이란다.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일단 눈앞에 보이는 길로 가라. 열심히 걷다 보면 네가 찾아 헤매던 길과 만날 가능성도 커진다. 설령 네가 원했던 길과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뇌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 따라 살아가면서 우연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단다. 좋은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길을 가다 보면 우연히 만난 길이 나에게 더없이 훌륭한 길이 되기도 한단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하지 마라. 인간은 누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소한 거짓말을 하며 살아간다.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 때문에 거짓말할 때도 있고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지. 다른 거짓말은 이해하는데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만큼은 하지 마라.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건 잘못을 저질러서 상황 자체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야. 진실을 말할 경우 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거짓말을 하려는 거겠지. 거짓말을 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끼겠지만 굴복하지 마라. 그 순간은 힘들어도 모든 걸 털어놓으면 상황 자체가 종료된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남지.
설령 거짓말로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거짓말 때문에 크게 봉변을 당한다. 딸아, 처음 사는 인생인데 실수 없이 척척 해내는 것이 이상한 거란다. 잠깐 혼나고 나면 오랫동안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잠들기 전에 꿈을 이룬 모습을 상상해라.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1440분을 살아간다. 시간은 일정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보면 길이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 그 중에서도 무척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잠들기 전에 10분과 아침에 눈 떴을 때의 10분이야. 잠들기 전에 10분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그 10분은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동안에도 뇌의 활동에 개입하기 때문이지. 잠자리에 누워서 꿈을 이룬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렴. 잠자는 동안 뇌는 너의 꿈을 이루고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둔다. 불필요한 걱정이나 기억은 지워버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해야 할 일들은 순서대로 정리해 두지. 아침에 눈 떴을 때의 10분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하루를 살 건지 마음의 준비를 하면 하루를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야. 딸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꿈을 이룬 모습을 상상해라. 꿈은 간절한 사람이 이루는 거란다. 솔깃한 제안을 받으면 반대편에서 생각해봐라. 화려한 색깔의 버섯이나 동식물 중에는 독을 품고 있는 것이 많다. 색깔에 현혹되어서 무심코 다가갔다가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귀가 솔깃한 제안일수록 단점도 많은 법이야. 상대방으로부터 장점을 들었다면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봐라. 사회에서 한창 잘 나갈수록 솔깃한 제안을 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그래서 유명인들 중 사업에 실패한 이도 많고 빚을 진 사람도 많은 거야. 장점에 홀리는 바람에 미처 단점을 못 본 거지. 딸아, 솔깃한 제안일수록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라. 세상의 공짜는 부모의 사랑뿐이란다. 위를 보고 살아가되 아랫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위를 보고 살아야 분발해서 개인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는 마라.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는 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치고 올라오는 누군가에게 똑같이 짓밟힌단다. 성공할수록 겸손해야 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잘 되면 지난 시절은 까맣게 잊기 쉬워. 그러나 과거를 잊으면 더 나은 미래 또한 기약하기 힘들어진다. 과거의 친구나 동료들이 적으로 돌변해서 발목을 붙잡기 때문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열린 세상이란다. 과거에는 하소연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에다 누구나 글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릴 수 있어. 저마다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마이크를 하나씩은 갖고 있는 셈이지. 이런 세상에서는 자기만 아는 사람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보다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한다. 딸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마라.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자존심마저 없는 것은 아니란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연애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대개는 서로가 결혼 상대로 적합한가를 알아보는 탐색전이라 할 수 있다. 사귀는 동안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유심히 보아라. 자기 비하가 심하고 자신에 대한 긍지가 없고 스스로 미래에 대한 전망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결혼 상대로 부적격이다. 술에 취해서라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경멸하듯 노려보는 남자는 피해라. 그는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도 해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줄 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랑의 소중함을 모르지. 딸아, 세상에는 형편없는 남자도 많지만 멋진 남자도 차고 넘친단다. 단 하루라도 아까운 청춘을 형편없는 남자와 함께 보내며 허비하지 마라. 결혼은 닮은 사람과 해라. 노부부가 닮은 이유는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점점 닮아갔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닮은 사람끼리 결혼했을 가능성도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자신에게는 없는 색깔과 향기를 갖고 있는 이는 눈에 확 띄고 끌리게 마련이지. 나와 다른 점이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마찰이 잦아져서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단다. 살아온 삶이 천양지차인 사람보다는 어금버금한 사람이 낫다. 성격이나 성장 환경이 비슷하면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해서 다툴 일이 현저히 줄어든단다. 딸아, 부부가 평생 친구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그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니? 연애는 다양한 사람과 해보되 결혼은 되도록 닮은 사람과 해라. 삶이 막막하면 가까운 곳만 바라봐라. 현실이 막막하다 보면 꿈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먹고 살기도 바빠서 꿈꾸는 것마저 사치처럼 여겨지지. 안개 속에서는 바로 앞만 주시하고 걸어가야 하듯 그럴 때는 가까운 곳만 보고 가는 거야. 해가 뜨면 안개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듯 묵묵히 가다 보면 막막했던 인생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리게 마련이다. 인생길이란 굽이굽이 이어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장벽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가까이 다가가야만 비로소 또 다른 길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딸아, 삶이 막막해도 걸음을 멈추지 마라. 앞만 보며 걷다 보면 가파른 오르막도 깜깜한 터널도 언젠가는 끝이 난단다. 남 탓도 하지 말고 내 탓도 하지 마라. 계획과는 달리 일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탓을 하고 싶어진다. 대개 남 탓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일종의 책임 회피일 가능성이 커. 천주교에서는 한때 내 탓이요라는 운동이 성행했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은 운동이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본받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든. 하지만 이 또한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다.
일이 의도치 않게 흘러갔을 때 너무 내 탓을 하지 마라. 심한 자책감은 기분을 울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감마저 뚝 떨어뜨린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변수가 돌아다닌다. 누구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연히 일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을 수도 있지. 딸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뒤틀리면 세상살이가 원래 그런 거려니 하렴. 마음을 잘 추스려서 다시 시작하면 돼. 우연히 연속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단다. 한 달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록해라. 행복도 습관이야. 뇌가 행복한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뇌는 도파민이 분비되는 순간을 좀처럼 잊지 못하지. 마약, 도박, 게임, 알코올 등등을 즐길 때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강제로 분비되거든.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거란다. 도파민은 일상 속에서도 분비돼. 한 달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결산할 때면 한 달을 살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서 기록해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때, 어떤 순간에 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는지를 세세하게 적는 거야. 그 순간이 행복했다면 뇌는 다시 한번 그 기분을 맛보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그것이 여행지에서였다면 다시 여행을 가고, 운동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운동을 더욱 사랑하고, 주말 저녁에 가족과 식사 중에 느낀 감정이었다면 더 자주 가족과 식사를 할 거야. 딸아,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행복했던 순간의 기록을 통해서 뇌가 건강한 행복에 중독되도록 해라.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언젠가는 너도 문득 나이 먹었다고 느낄 거야.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나이만 먹었다고 생각하면 초조해지고 애누리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두렵게 느껴지지. 조화가 아닌 이상 핀 꽃은 지게 마련이다. 때론 아름답고 때론 한없이 불안했던 청춘도 언젠가는 지나가지. 하지만 그것은 소멸한 게 아니라 네 인생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사실 나이 먹으면 좋은 점도 많아. 인체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분비되어서 감정 조절도 쉬워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넓어지거든. 딸아, 나이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렴. 세월은 흘러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매 순간이 반짝이고 아름다운 거란다.